네, 반갑습니다. 명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낸다고 자부하고 있는 덕혜입니다. 자, 오늘은 24절기 중 가을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봄과 여름 절기에 대해서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과 여름 절기에 대해서 먼저 들으시면은 본 강의가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 봄, 여름 방송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 위에 링크 시킬 테니까 요거 먼저 보고 이번 강의를 보시면은 더욱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가을의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신이 되겠죠. 신은 입추를 말합니다. 입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예, 대략 날짜로는 8월 7일에서 8월 22일 정도, 요때까지가 이제 입추의 절기가 해당이 됩니다. 절기로는 가을이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추절에 가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때가 세시풍속으로 보면은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말복이 들어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덥다는 겁니다. 예, 무척 더운데 이게 어떻게 가을이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한간에는 또 요 신혼생을 가을생이라 서늘할 때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절기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이 신월에 대한 원숭이 신 글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은 왜 덥냐? 자, 이제까지 봄과 여름 절기를 하면서 그 절기에 대한 힌트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인월은 어떻습니까? 인월은 이게 봄의 시작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겨울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월 어떻습니까? 입하가 시작되는 4월은 여름의 절기의 시작을 상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만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입하보다는 소만이 지나야 이제 여름으로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입추는 이게 봄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우수가 지나야 이게 이제 봄이 시작되는가 보구나, 싹이 트는 걸 보면서 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신월도 마찬가지로 입추가 됐다 그래서 이게 가을이구나라는 기운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은 여름 기운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생들은 매우 더운 시절에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면은 사오미,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나 유명, 그 다음에 왕성한 활동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사오미, 화의 글자를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신이라는 글자도 껴줘야 되고요. 진이라는 글자도 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묘나 유도 포함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요 사음이나 신 이런 글자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그래서 사음이가 없다, 요 구간에 글자가 없는데 요런 글자나 요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양기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추는 이제 가을의 기운, 드디어 만물이 펼치는 작용이 화라 그랬잖아요. 멈추고 미에서 정점을 이룬 다음에 신이 되면은 드디어 만물이 수렴을 위한 하강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만물을 하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굳히는 거죠. 예, 굳게 만든다. 자, 굳게 만드는 이유는 겉이 굳게 만든다는 거고요. 만물을 딱딱한 외부 표피를 만들게 되고요. 내부에는 자, 부드러운 생명력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가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런 완전한 가을의 기운이 됐다는 것이 아닌 그 작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과 마찬가지로 삼양삼음에 해당이 되지만, 인은 상승의 방향에서 삼양삼음이고 신은 하강의 방향에서 삼양삼음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입추가 지나면 이제 처서가 나오는데요. 처서는 대략 한 8월 22일에서 3일, 그 다음에 9월 한 6일 정도까지, 이 정도가 이제 처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추 이 말복의 삼복더위 이때 무척 덥죠. 이때 이제 한참 사람들 휴가 가고 만물이 다 이제 쉬고 이러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해수욕도 이제 물이 따뜻해야죠. 예, 따뜻하다기보다는 시원하죠, 물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너무 춥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처서가 되면은 이렇게 버티던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휴가를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기가 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처서는 기운의 방향을 여름에서 가을로 확실히 꺾어버리는 그런 놈이다. 그러니까 양의 세상, 화의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을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확실한 변혁. 그것은 다시 말해 혁명입니다. 예. 이렇게 나갔던 것이 반대로 오게 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던 놈을 조금 이렇게 덜 올라가게 꺾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는 것과는 이게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들은 그런 단절, 확정,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매우 양적이면서 방향적인 음의 방향, 그 다음에 수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글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되면은 유의 첫 번째 절기 백로가 옵니다. 백로라고 하는 것은 하얀 이슬이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날짜로는 9월 7일에서 15일쯤 잡으면은 9월 뭐 한 21일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해마다 하루 이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달력을 보셔야 되고요. 대략 한 요 정도 시기에 이제 백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때가 이제 언제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이 이제 이때 요 백로절기에 보통은 이제 추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추석이 좀 빠를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좀 빠르면 시골에 사시는 분이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추석이 빠르면은 추석 때 시골집에 가도 가지고 올 게 없어요. 예, 대추도 아직 안 익었고 감도 아직 안 익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좀 늦게 왔다. 예, 보통 이제 이게 백로가 완전히 무르익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추분인데 추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정도가 이제 추석이 이제 됐다. 음력으로 이제 8월 15일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 익었죠. 예, 다 익어서 추석 차례상이 상당히 이제 풍성한, 그리고 또 고향 갔다 집에 돌아오실 때도 양손이 무겁게 이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가을에 이제 활동을 열었던 것이 6월이 되면 완전한 이제 가을 기운, 이제 수렴의 기운이 완성되는 그런 이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이제 춥습니다. 이제 땅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기가 올라와서 요때 이제 바깥에서 야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슬이 한번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다 이게 낙엽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생육을 멈추고 수렴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로 다음에 추분이 드디어 되죠. 추분과 마찬가지로 추분도 음양이 서로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날짜로는 9월 22일에서 10월 6일 이 정도가 이제 추분에 해당이 됩니다. 추분이 되면 이게 이제 음양이 같아지는 건데 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음에서 양으로 역전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밤과 낮의 길이가 이제 같아졌다. 그러면서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근데 이제 추분에는 낮의 길이가 길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황으로 역전이 된다. 이게 반대작용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추분이 되면은 내부가 따뜻하고요. 내부가 따뜻하고 외부가 춥습니다. 자, 묘는 어떻겠어요? 춘분 때는 반대로 실내 내부에 있으면 춥습니다. 내부는 춥고 외부는 따뜻하다.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고, 이 묘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절기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하는 관점으로 이게 보다 보면 아, 묘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 아, 유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하시게 되면서 그 글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로 듣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느끼고 하는 것과는 대단한 이제 아르마르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라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유는 이제 확실히 금인데 유는 그래서 외부 지향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수렴한다는 건 뭐예요? 수렴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인 것이 아닌 내부 지향성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게 이제 유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신금은 어떻게 돼요? 신금은 아직도 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직도 여름 기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 세계에 현재 몸을 두고 있으면서 방향성은 내부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돈 좀 더 벌어서 나중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이제 관점이라면 유는 외부 세계를 지향하지 않죠. 외부 세계에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외부와 내부의 중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으로 수렴되고 움츠러들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고 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더 이상 욕심이 아닌 있는 거를 지키는 그런 욕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금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유금은 참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가족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금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알고 있는 친구, 오래전부터 있던 친구 또는 가족 그런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 그게 나쁜 거가 아니죠. 무관심한 거지. 유금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금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신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갖춰야 되기 위해서 타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나 유금은 굳이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내 목적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토. 자, 술의 첫 번째 절기는 한로가 나옵니다. 한로는 대략 10월 7일에서 10월 뭐 한 21일 정도, 21일에서 23일 정도 되겠죠. 뭐 이 정도가 이제 한로에 해당이 됩니다. 한로는 지금 글자에서 그대로 말씀하다시피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 그냥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라 6월에는 그냥 이슬이 내렸는데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 그래서 이제 한로라고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월이 되면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것은 술은 수렴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서 진을 보면서 목의 작용이 여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술은 금의 작용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행적으로는 토이지만 더 이상 금의 작용을 계속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금의 작용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겉이 계속 딱딱해지면서 소갈머리는 점점 좀 좁아져서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만 딱딱해져야 돼요. 예. 고만 굳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다음의 상태로 넘겨야 되는 거죠. 예, 넘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은 이제 그 금의 작용이 완전히 완성된 만추다. 예, 완전히 끝난 거다. 수월 정도 되면은 다 끝나요. 예, 거의 다 끝납니다. 뭐 콩이고 팥이고 이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쌀 이런 것들 거의 이제 한로가 되면은 다 끝납니다. 주스가. 예,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자,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 이슬이 내리는데 그냥 이슬이 아니라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차갑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차갑다.
마트에서 생선 사갖고 오면 어디다 넣어놓죠? 냉장고에다 넣어놓죠.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이유는 왜요? 오래 보관하려고.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은 것은 냉동실에다 넣죠. 더 차가운 데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갑다는 것은 이제 저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장의 단계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시간을 늦추겠다. 그것이 그 부패하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 그것이 또는 생장하는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고 버티고 그러려고 하는 대표적인 글자가 술토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냥 토인데 이걸 그냥 술토나 진토나 뭐 같은 토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진은 어떤 거요? 뭐든지 다 풀어헤치고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술은 뭐든지 다 안으로 수렴해서 지키고, 그러니까 진은 발산하는 거라면 술은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진술축미 아직 축토는 안 나는데요. 미토. 그러니까 완전한 봄은 진토의 상이고 완전한 금의 상은 술토의 상이고 그다음에 완전한 겨울의 상은 축토고 완전한 여름의 상이 미토죠. 순서가 좀 바뀌어서 좀 헷갈립니다만은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가을의 작용의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신에서부터는 그 가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용. 유에서 만들어졌지만 유에서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술토에서는 이제 다음 술을 열어가기 위한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동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림의 끝판왕, 버티기의 끝판왕 이런 것들은 술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수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지만 수화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오로지 지키기 위한 그런 버티기, 저장은 술토예요. 그 다음에 술토의 다음 절기는 상강이 됩니다. 상강은 대략 10월 23일에서 11월 뭐 6,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강에는 이게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서리. 이슬하고 이제 또 다르죠. 서리는 어때요? 물방울이 이제 얼은 거죠. 예. 예, 이 물방울이 그냥 내렸다. 그 다음에 차가워졌다. 그 다음에 얼었다. 이런 거죠. 확실히 음의 세상이 도래를 한 거죠. 완전히 얼려버린다. 만물은 뭐든지 이제 내부로 에너지를 다 축적시킨다. 이때가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참치 그런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어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종들은 이때가 가장 이제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 하는데 요때가 이제 제철이에요. 예, 우리 그 생물들은. 그래서 이 술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으로 저장하는 게 그래서 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술을 그냥 단순히 토로 보는 게 아니라 술은 안으로 수렴돼서 멈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금수의 작용이 꽉 들어있는 놈이구나.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오행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신은 화금의 작용이 아주 많구나. 유는 금의 작용이 아주 많구나. 술은 금수의 작용이 아주 많은 놈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게 섞였고 좌우묘 글자는 이제 자기 고유의 그런 성향을 이제 가장 많이 가진 닮은 그런 글자고 물론 좌우묘도 그것이 이게 교차되는 역전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오행적 글자의 속성에 가장 비슷한 것들이 좌우묘예요.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그 전 계절의 기운을 다 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진술축미는 다음 계절의 글자를 담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 24절기에 대해서 6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조금 더 그 절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절기뿐만이 아니라 글자를 보는 해안이 조금 더 높아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이제 겨울의 절기 하나 남긴 했는데요.
이 글자라는 것이 인제 그 절기라는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516기라는 특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향적 특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 하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제 그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실제로 인제 그 사주를 풀 때 또 그 글자를 이해할 때 훨씬 이제 이해도가 깊게 되는데 이 지금 절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제 설명한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최초로 요것을 인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인제 이걸 가지고 쪼금 더 인제 깊이 좀 관찰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도 더 깊은 해안과 통찰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인제 제가 범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최초 남들 안 한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추구합니다. 예. 그게 인신소양상하 그다음에 인신사회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 자기 생긴 특징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